우선 경제력 확대에 관한 토론회장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발표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토론의 내용이 좀 아득하긴 합니다. KB 하나은행 리빙트루스 센터는 금융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고령자분들에 대한 상속, 그 다음에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자녀들의 폐를 좀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보다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르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4 발표의 내용 중에서 경제적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철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저도 제안을 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뭐 중세 유럽 때 전쟁에 나가는 남자가, 성인 남자가 본인의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다시 그 재산을 되돌려받고, 내가 사망하면 어린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재산을 주어라 라는 제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온 제도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영미 혹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신탁을 받아들이면서 신탁이 단순히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의 도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고, 또 기존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시니어 타운의 요양보호금, 보증금, 이런 것들까지도 신탁을 받아서 상속할 수 있는 플랜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경제적 확대에 대비해서 보자면 그런 이제 신탁의 상속 관계, 상속 기능, 그 다음에 생전의 노후 플랜들을 함께 믹스시켜서 경제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10여 년 넘게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제일 그런 경제적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지,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상 4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례 2와 사례 4 정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를 보시면 이제 82세 여성분이신데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치매 초기 상태고, 치매 초기 이전에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도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치매 상태에서 옮기신 뒤에도 그 돈을 빌려갔던 이웃은 계속해서 후견인인 양 요양원을 찾아서 관리를 해드리겠다, 케어를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면서 또 돈을 받아가는 사례를 원장님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계시는 82세 여성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원장님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했으나 이제 공정한 관리 방법이 필요해서 신탁 방법을 고민을 하시게 됐고, 주위에 이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치매 초기인 상태이지만 그분의 인지 능력이나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 그분이 본인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 요양원에서는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후에는 가족이 없는 관계상 무연고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에는 대학병원에 모두 기부하겠다, 이런 뜻을 받들어서 그런 취지의 신탁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신탁 내용에 보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매각 자금을 전부 다 신탁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되고요.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금들은 신탁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철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대리, 지속적 대리인 혹은 뭐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 대리인을 요양원 원장님으로 선임을 해서 그 원장님이 이분에게 필요한 의료비, 그 다음에 간병비 혹은 뭐 수술비 등을 직접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권한만 부여를 했지 실제 돈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탁에서 과거보다는 금융기관이 좀 더 이 지급에 대한 관여를 함으로써 이분이 노후 생활을 보냄과 동시에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다. 이런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례 이런 이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요. 78세 사례는 동일한 스킴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고 따님들의 그 사업 자금으로 계속 요청되는 그런 요구를 신탁으로 막았던 그런 사례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룹홈 무연고입니다. 무연고 발달장애인데요. 물론 이제 노인들의 학대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이제 그룹홈을 하고 계시는 이제 무연고자들의 직장인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급여를 받아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설장님이 자금을 유용하는 사고가 터졌고 이걸 이제 관리하시던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저희가 연계가 돼서 뭔가 철저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70여 분 정도의 그룹홈 생활하시는 분들을 직접 일일이 다 대면 생활을 해서 대면 면담을 통해서 신탁 계약을 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자금 인출의 사유,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서울시 사회복지 그다음에 사회시설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발표문 세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에 대한 의견들 중에 상당히 공감되고 말씀을 들어보면 음행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문에 대한 의견 중에 정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되는 의견이 많아서 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모들의 재산에 대한 생각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재산을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 사례에서도 보면 상속 분쟁이 오히려 이혼 소송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 소송보다 훨씬 치열하고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돈은 내 돈이고 n분의 1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1,000만 원만 뺏겨도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의장님께서 단순히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 관련 종사자들만이 이건 해야 될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매뉴얼과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금융기관의 이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실 때 금융기관에서 갖춰야 될 매뉴얼이나 어떤 노력들,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도 돌아가서 여러 부서들, 여러 이제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제철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경제적 학대는 멀리 있는 분들보다는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이런 분들에 대한 학대가 더 많다. 저도 이제 현실에서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탁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90대 된 남자분이 요양보호사 손해위에서 자금을 해지하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친인척에 의해서 자금 인출, 자금의 이제 유용 사고는 우리는 민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최철훈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친족 상도례에 의한 후견인 이런 신뢰할 만한 제3자에 의한 자금 유용 이런 것들에 의한 경제적 유용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법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토론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금융기관은 어디나 다 요즘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지만요. 사회적 책임에 일한 어떤 부분들이 다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나라 해외 사례들에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 뭔가의 해결책이 금융기관의 은행원들이나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 또 상품의 판매자들이 나서야지만이 뭔가 해결될 수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들도 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참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이랄지 경찰관,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뭔가의 어떤 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과연 경제적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그 인력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들이 과연 금융기관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반대편으로 또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일은 어찌 보면 이 금융회사들이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사회에 직면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른 어떤 기관보다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사장님 이 기회에 나오셔서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빨리 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점에서 이 은행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해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쭉 주고,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너네가 이 노동자들이 피해 입으면 너네 은행이 해결해야 돼 라는 것까지에 대한 피해 범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자체가 이제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공정성의 사회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특히 제일금융권은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민간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신뢰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훨씬 더 선제적으로 먼저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돼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은행에서의 어떤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셔서 회사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배포하고,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왔을 때 어려운 말로 묻지 마시고 쉬운 말로 이런 어떤 감지되는 이상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서, 한 제가 볼 때 5개에서 6개 정도의 질문만 쉽게 물어도 이런 이상의 거래 행위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쉽게 물으시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의 어떤 거창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사례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맞고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가령에 들어서 이제 돈을 빼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배임이나 또는 횡령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제주도에서 제주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이런 이제 경제적 피해가 확대가 생기기 이전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런 범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버전의 기능을 좀 바꿔가지고 학대 범죄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에서부터 학대 예방을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방향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부 전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